네, MC도 어떤 부분에서는 영상을 찍어서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분을 참조한다든지 춤의 지식, 정말 무용사나 이런 무용 교육이나 무용 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쪽을 조금 반영해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댄스포츠 코리아 최혜리 가랭이입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무용가들과 함께 무용계 현안이나 이슈를 다루는 대담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이 다룰 이슈는 코로나19 시대의 무용교육입니다. 오늘 그 대화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의 무용가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예고에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이현 무용학원 원장 박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최세민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온라인 무용 교육을 하는데 주로 이제 줌을 이용해서 그 무용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이 수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용한 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학원에서는 원격 교습 학원으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과 설비 이런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게 갖춰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줌으로 저희가 수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40분 정도 하면 줌이 끊어지는 거를 학생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줌을 쓰니까 수업이 중간에 계속 끊기고 중간에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준비가 못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은 조금 더 좋고요. 단지 이제 조그만 화면 안에 아이들 한 뭐 저까지 포함해서 9명에서 10명 정도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작게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수업을 하는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자기 방이나 또는 뭐 거실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뛰는 수업이나 이런 거는 아래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홀에서 음악을 트는데 아이들이 계속 이게 울리니까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오디오가 있으면 이렇게 오디오에 막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막 들리게 저는 막 이렇게 보고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여러 번 수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노하우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영상에서의 어떤 표현도 잘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혼자서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 같은 걸 개발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수업을 받는 입장인 최세민 씨는 랜선 수업, 무용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실시간 녹화 강의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집이 다 보여지고 또 본가에 안 살고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서 있기만도 벅찬 전신이 다 보일 정도로 멀리 못 가고 그래가지고 뭐 야외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을 또 찍으려면은 밖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연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러다 보니까 연습실을 빌려야겠다. 또 이러면은 연습실 대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이제 연습장을 학생들이 따로 빌려야 될 이유가 없고 학교에서 이제 연습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학생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 강의로 바뀌면서 온라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시설비를 빼서 그걸 온라인 강의에 돈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못 해준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의 질의 문제잖아요. 또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수업의 그 태도 아니면 수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장단점이 어떤 그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학원들의 무용 교육은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그냥 몸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뭐 유치부든 초등학생이든 전공생들
대학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 단순 이렇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는 대안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그 내용 면에서 좀 다양화가 돼야 돼요. 라반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고 뭐 안무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떤 가치를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내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게 1대1 몸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수업은 이게 온라인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예고 학생들은 또 입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이 입시를? 제 예고 같은 경우는 고2 때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수업을 뵙고 고3 때는 입시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3 때 이제 대면 실기가 굉장히 많고 실기의 양이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인교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어떤 이제 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담도 제가 봤을 땐 있을 수 있고 이게 학교 수업을 하면서 사교육을 조금 받으면 효과가 그래도 많이 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공교육을 못 받고 이걸 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학교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고3이 참 정말 너무 안 됐다. 그런데다가 이제 고3 때 특히 무대에 많이 서요,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입시가 결국은 실기를 무대에서 보는 경우가 많고 또는 아무튼 개인 혼자 무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각 대학 콩쿨이나 다른 이런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그 입시처럼 그런 모의고사를 굉장히 여러 번 보면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그런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뀔 것 같다는 그 예측이 드는데요. 네, 입시도 어떤 부분에서는 영상을 찍어서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분을 참조한다든지 춤의 지식, 그리고 정말 무용사나 이런 무용교육이나 무용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쪽을 조금 반영해도 무용 지식이 거의 많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있어야 나중에 창작을 할 때도 그렇고 네. 역사를 알아야 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사실 이제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면접도 하겠죠, 영상으로. 네. 그러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후로는 사실 우리나라 무용 교육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